쉽게 피로하고 이곳저곳 아프다면 면역력을 살펴봐야 한다.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대상포진이나 암의 발병률도 높아지는데 제가 웬만한 통증은 잘 견디는데 이거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면역력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건강한 면역력의 조건은 적절한 상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렇다면 면역력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건강과 장수의 열쇠, 면역력의 모든 것을 101세의 프로포즈에서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감기도 치명적인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폐렴으로 발전해서 위급한 상황을 맞기도 하는데요. 이 감기에 자주 걸리고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면 면역력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두 분 선생님 모시고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1세의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 이수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면역력의 뜻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면역력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에 대해 저항하는 힘, 이게 정확한 사전적 정의입니다. 예,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실제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 또는 이물질에 대한 우리 몸의 이제 방어 반응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군인이라든지 경찰이 있어서 도둑이나 또는 외국에서 침입해오는 이 외적들을 무찌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되겠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건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타나는 선천적인 면역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후천적인 면역 능력이 있습니다. 네. 선천적인 능력은 어떠한 적이라도 어떠한 외부 물질이라도 물리치는 것이고요. 예. 후천적인 면역 기능은 특별한 균이나 아니면 네. 이물질만 잡아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해양 경찰들은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을 주로 잡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후천적 면역 기능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군대나 경찰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균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니까 피로하고 뭐 자꾸 졸리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일반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앓는 감기를 내내 달고 산다든지 네. 이런 일들이 생기고 보통은 감기 앓고 나서도 1, 2주 만에 좋아지잖아요. 예.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게 폐렴으로 네. 더 크게 되고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이런 역할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는 흔하게 앓지 않는 대상포진이라든지 네. 뭐 구내염 이런 것들을 더 자주 앓게 되고 요즘 건강검진하게 되면 대장 내시경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씩 대장 용종이라 그래서 혹을 찾아내게 되죠. 예. 이 용종이 생기는 것도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고요. 네. 이 용종을 가만히 내버두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저절로 없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암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 기능들은 감기로부터 암까지 이 여러 가지 이 우리 몸의 질병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에 중요한 기전을 작용하고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럼 예방 접종해도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까? 네,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지나게 되면은 저희들이 예방 접종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B형 간염 예방 접종이 되겠는데 네. B형 간염 예방 접종은 한 55세, 60세가 되면 저도 항체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 예방 접종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게 되면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면역 기능이 보통 떨어지기 때문에 네. 예방 접종의 효과는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방 접종을 하는 것들 대표적인 것이 독감이라든지 네, 꼭 맞으시는 폐렴이라든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네, 흔히 이제 요즘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여러 군데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 면역력이 높다고 무조건 또 좋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네. 하니까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기전이 이상으로 생기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면역 기전이 기전이 이상으로 생기는 병인데 면역 억제제를 가끔씩 쓰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력이 세고 높아서 생기는 병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면역력이 높으면 좋다고 다 생각하고 있는 게 그렇죠. 현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면역력이 높다고 다 좋은 것까? 또는 면역력이 높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합니다. 예,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면역력은 좋아야 됩니다. 예. 높아도 안 되고 떨어져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다 군인이다. 경찰이다 이러면 예, 문제가 생길 수 네. 있는 것과 똑같은데 이제 군인은 또는 경찰은 도둑이나 나쁜 사람들만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선량한 시민들도 만약에 잡거나 만약 벌을 주거나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이런 것이 생기는 우리 몸의 질환이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이 되겠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류마티스 질환, 네. 그다음에 갑상선 질환들, 그다음에 루푸스라고 하는 예. 홍반성 낭창이라고 하는 이런 질환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면역 기능이 쓸데없이 높아서 우리 몸을 괴롭혀서 병을 만드는 그런 질환들이 되겠고요. 면역 기능이 발휘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발휘해서 몸에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인 또 하나의 질환이 알레르기입니다. 알러지라고. 네. 예. 그래서 우리 그 액세서리를 한다든지 화장품을 잘못 썼을 때 발진도 생기고 네.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역 기능을 굳이 발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네. 괜히 거기에 과민하게 이 면역 기능을 발휘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이 귀걸이 같은 거 할 때 금속 알러지가 있어요. 이런 것도 그러면 면역력이 너무 높아서 생기는 그런 건가요? 그 부분에 그건 네.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부분은 아니지만 네. 크롬이나 니켈과 같은 그런 도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예민하다고 하거든요. 네.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그래서 접촉성 피부염이 일어나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균형을 딱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면역력의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그 선천적인 면역 기능을 좋게 하는 높이는 예. 방법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하고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신선한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고 적절하게 운동을 하고 비만하지도 않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선천적인 면역 기능을 올리는 방법이 되겠고요. 후천적으로 예를 들어서 B형 바이러스에 대해서 네. 또는 폐렴균에 대해서 유난히도 여기에 대해서 면역 기능을 올리고 싶을 때 우리가 하는 방법들이 예방 접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그 사람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되면 면역 기능을 올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인이 이 면역력이 너무 높은지 아니면 좀 너무 낮은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실제로 이 항체의 역할을 본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세포의 면역 기능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게 방금 말씀드린 진짜 면역 기능하고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아직까지 병원에서 면역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은 없고요. 네. 제가 이런 면역 기능에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면역력 결정 요인이라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네. 한번 하실 수 있으면 한번 잠깐 저희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예, 선생님? 우리 전주리 아나운서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조 교수님 만들어 자, 오시는데. 면역 요인 진단입니다. 네. 첫 번째 적정 체중이며 체중이 6개월에 5% 이상 변하지 않았다. 예. 2년 이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정상 수치다. 교수님 여기 질문을 좀 있습니다. 그 혈압이 높은데 약으로서 조절해서 되는 경우에는 정상 수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약을 먹지 않아도 혈압이 정상인 것이 면역 기능이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높은데 약을 먹어서 혈압을 정상화시키게 되면 거의 원상태의 면역 기능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네. 셋째, 위생적인 음식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섭취한다. 규칙적으로 6시간 이상 이 수면에 취한다. 매일 10,000보 이상 걷거나 이에 상응하는 운동을 한다. 담배를 하지 않은 지 3년이 지났다. 절주한다.
이 마음 다스리기, 감정 조절을 잘한다. 필요한 예방 접종을 꼭 한다. 선생님 어떻게? 아니 절주라는 게 어느 정도가 술을 전혀 안 먹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술을 안 먹는 것도 절주에 들어가게 되고 일반적으로 남자는 하루에 2잔, 여자의 경우는 하루에 1잔 정도이고요. 일주일에 3일 이내로 음주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절주라고 그 정의를 정도를 하게 됩니다. 절주다. 네. 예. 네. 저는 운동을 빼고는 다 체크가 됐어요. 이거는 뭐 체크된 게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네, 이거는 모두 다 예라고 답을 할 수 있으면 가장 면역 기능이 좋다라고 타고난 면역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모든 부분에 예라고 답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아이고 저는 두 가지가 부정적입니다. 하나는 네. 어제 저녁에 제가 술을 끊었지만 그동안 절주를 하지 못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예방 접종 제가 정말로 죄송한데 주사 바늘을 봐도 겁을 내고 도망을 다니기 위해서 예방 아니 접종을 의사 거의 선생님 하지. 그러시면 어떡해요? 근데 왜는 저는 주사가 그렇게 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아닙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런 보통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들은요, 뭐 보통, 매우 좋은, 뭐 이렇게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건 그냥 예, 아니요, 뭐 이렇게만 돼 있네요. 네, 이제 단순한 요인이 되겠고요. 사실은 조금 더 은밀하게 보자라고 하면 네. 혈압도 실제로 측정을 하고 좀 더 깊이 있게 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평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텔레비를 보면 그 물건을 파는 채널이라고 홈쇼핑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에 보면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하면서 건강보조식품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네. 하고 있고 특히 뭐 100개 남았다 그러면 저도 저거 사볼까? 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뭐 오메가3가 뭐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우리가 흔히 건강보조식품을 통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게 굉장히 유혹되기 쉽고 그렇게 하기 쉬운데 건강보조식품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네, 실제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에 네. 면역기능 정진이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강기능식품은 면역기능 정진의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우리가 헷갈리면 되지 않는 것이 어떤 거냐면 누구에게나 면역기능을 올려줄 수 있는 물질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고혈압이 있는 환자한테 혈압약이 도움이 되듯이 면역 기능을 올리는 물질들도 특정한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네. 주로 생선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영양소가 되겠는데 매일 생선을 먹는 사람이 오메가3를 추가로 먹는다고 해서 면역 기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네. 하지만 내가 생선을 거의 섭취하지 않고 육류만 섭취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오메가3는 면역 기능을 올릴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건강 기능 식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면역력 하면 또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이 건강 보조식품 가운데 하나가 비타민 C잖아요. 저도 이렇게 감기 걸리거나 했을 때 고용량의 비타민 C를 먹으면 면역력이 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진짠가요? 일시적으로 이제 비타민 C를 감기가 들었을 때 먹는 이유는 항산화 작용이라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역할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기가 많이 들었을 때라든지 너무 피곤하고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걸 매일 먹게 되면은 네. 매일 나의 면역 기능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을 오히려 너무 산화 스트레스를 없애는 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좀 게으러지는 이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항상 편안하게 쉰다고 몸이 건강한 게 아니듯이 우리 몸에 너무 산화 스트레스를 너무 줄여주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섭취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운동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운동은 그 관절염 환자도 운동을 통해서 관절 주위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 관절염을 예방할 수도 있고 네. 또 그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당뇨나 고혈압도 이 운동을 통해서 많이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면역력하고 운동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운동은 면역 기능을 좋아지게 한다라고 우리 흔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오늘 제가 운동을 하게 되면 4시간 후나 그 다음 날 면역 기능은 떨어집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일주일, 2주일, 한 달, 1년이 지나게 되면은 운동을 한 사람이 면역 기능이 더 높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면역 기능의 이제 오묘함이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운동의 경우에는 우리 몸의 민방위 훈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 내 몸이 지치고 고장도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고치고 수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내 몸의 문제점들을 바로 잡아 나가는 과정들을 익히게 되거든요. 그게 네. 바로 면역 기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적절하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내 몸의 면역 기능이 그날은 떨어지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면역 기능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은 운동이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적게 해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계속 지속성 있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상처를 받게 되는데 네.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되면 그 운동은 내 몸에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상처만 남겼을 때는 오히려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과하게 하지 말라는 것들이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적절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들이 몸에는 아주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운동이 노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운동이 자기가 즐거워야 되고 기쁘게 해야 면역력하고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좋아지는데 너무 이게 극도의 운동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네. 그걸 극복하면 그건 운동선수가 하는 거지 네. 즐거운 인생을 사는 데에서 면역력하고는 관계없이 더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어느 정도의 강도가 본인에게 적정한 수준인지는 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일반적으로 건강한 노인이다, 네. 65세 이상의 노인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저강도 운동이라고 하는 약한 운동, 극기 정도의 운동을 매일 30분 이상을 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권고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 만약에 조금 평소 때도 운동을 했고 좀 고강도 운동을 할 수 있다. 고강도 운동이라고 하면 숨 차서 말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빨리 달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강도 운동이 되겠는데 고강도 운동은 2, 3일에 한 번씩 한 20분 정도. 네. 예, 그거는 매일은 안 되는군요. 네. 고강도 운동을 매일 하면은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고 세 번째로 근력 강화 운동, 아령이라든지 무거운 무게를 드는 운동들을 똑같이 2, 3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구라도 해야 될 것은 저강도 운동, 걷기라든지 30분 이상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 조금 더 자신이 붙게 되면 고강도 운동, 아주 숨차고 힘든 운동을 하루에 한 20분 정도, 일주일에 2, 3번 정도 하는 것이 되겠고 추가적으로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 시간에도 왜 근력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드렸잖아요. 운동하시면서 근력 운동도 빼먹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한동안 고생하신 어머니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화면 보시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건강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자부했던 정인숙 어머니. 하지만 면역력 저하 때문에 대상포진을 앓고 한 달째 병원을 다니는 중입니다. 조금 춥고 기운이 없고요. 그냥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그러더니 한 병원에 왔더니 대상포진이라 그래서 평소 감기도 걸리지 않을 만큼 건강했다는데 무엇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 걸까요? 스트레스도 있었고요. 평소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려고 한 며칠 하다 보니까 면역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최근 가족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 더욱 힘들었다는 어머니. 음식으로라도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야 할 텐데요. 평소 즐겨 먹는 음식은 나물 위주의 채식 반찬들입니다. 채식이 건강에 좋다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식습관이 면역력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원래 많이 먹지도 못했고 원래 잘 안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안 먹어지고 그랬죠. 고통스러운 통증을 동반하는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이죠.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인 면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오늘은 꼼꼼한 상담을 통해 식습관 문제와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개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치료 덕분에 대상포진은 회복 단계에 있지만 아직 신경통이 남아있어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면역력이 회복되고 있지 않아서 혹시 또 다른 병이 생길까 걱정스럽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불면증이 있고 그러다 보면 낮에 굉장히 피곤함이 쌓이면서 우리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는 그 면역력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 약제 그리고 신경 치료를 통해서 신경들 속에 있는 통증을 갖다가 치료하고요. 아울러서 잘 쉬시고 잘 드시고 충분한 수면을 하심으로써 몸의 저항력을 키우면 통증이 없어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음식도 골고루 드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면역력 지키셔서 활기찬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머니께서는 이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대상포진을 앓으셨어요.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뭐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죠. 네, 이 대상포진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수두라는 질병을 앓게 되는데 네. 그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몸 속에 이렇게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면역 기능 때문에 얘가 활동도 못하고 이러다가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네. 얘가 밖으로 나와서 만드는 것이 이제 대상포진이 되는 거죠. 그 대상포진이 얼마나 아프신가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뭐 걸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프다고는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픈 통증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네. 1번 대상포진, 2번 말기암 환자, 3번 치통.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경우는 평소에는 잘 지내셨는데 갑자기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해지니까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정상이 악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실제로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집안에 우환이 있다라든지 이랬을 때 뭐 암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병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안정,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례자 어머니께서는 나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뭐 TV 보시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채식이 좋다고 해서 뭐 채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영양소에 좀 부족한 점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워요. 네, 사실 채식도 잘하면 도움이 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채식만으로 잘 섭취하기 일반인들은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동물성 단백질도 가능한 적절하게 섭취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뭐 계란 흰자도 좋고 아니면은 기름이 많지 않은 그런 육류, 닭고기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드시는 게 좋고요. 정 어려우면 콩이나 두부라도 네. 항상 챙겨서 드실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여성분들도 요즘은 전에와 달라서 멋도 부리시고 또 몸 관리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니까 다이어트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체중이 오히려 과체중보다 나중에 적응하고 면역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일수록 변화가 있게 되면 우리 몸이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빼는 것뿐만 아니라 뭐 시차가 바뀌는 것들, 온도가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 몸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비만한 분들은 혈당이 높고 혈압이 높으면 몸무게를 줄이긴 줄여야 되겠지만 네. 그때는 아주 천천히 줄여야 되고요. 네. 몸에 이상이 없는지를 꼭 모니터링하면서 몸무게를 줄여야 됩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러면 체중이 많이 나가면 결국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야기시키는데 이 체중을 뺄 때 어느 정도로 순차적으로 떨어뜨려야 되느냐 하는 게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 1kg 정도라고 네.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왜
젊은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 굶어서 몸무게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네. 2주 만에 3kg 뭐 그러죠. 이런 거 예. 쉽죠. 네. 나이가 안 들어서는 먹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네. 나이가 들었을 때는 굶지 말고 네. 그다음에 꼭 운동도 같이 하면서 몸무게를 감소시켜야 우리 근육도 안 떨어지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그냥 몸무게를 빼게 되면 근육이나 뼈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들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예. 네. 어르신들이 면역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들 한 가지씩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면역 기능을 따져보면 조금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느끼겠지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 면역 기능이나 건강에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신 것 네.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은 이렇게 뭐 하나 먹는다, 운동 하나 한다,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 영양, 감정 이런 여러 가지들의 균형과 조화에 의해서 면역 네. 기능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외래에도 보면은 손녀를 키우느라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하지만 손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그 할머니를 보시면 제가 드는 생각이 역시 건강, 면역에는 운동하고 잠 잘 자고 이런 것도 중요하게 하지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물론 면역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이 면역 기능을 올려서 뭐 할지, 어떤 좋은 일들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 면역 기능을 충분히 최고의 면역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조 교수님하고 면역력을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워낙 좋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적당히 해라. 이런 제가 드라마 톤이 안 되네요. 운동도 적당하게 하고 음식도 적당히 드시고 쾌활하게 웃고 지내면 그게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아니, 두 분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뭐 잘 골고루 먹고 잘 자고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또 많이 웃으면서 즐겁게 생활하는 것도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